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한반도에 살고 계신 8천만 동포 여러분, 평화를 염원하는 전 세계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진정한 권력은 무력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에 있음을 일깨워 주신 조셉 나이 교수님, 비폭력 평화 운동을 통해서 여성의 안전과 인류 평화를 증진시키신 리마 보이 여사님과 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습니다. 감염병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일상이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정말로 끔찍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숨지고 수많은 것들이 파괴됐습니다. 이 잔인한 전쟁은 멈추었을 뿐이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폐허를 딛고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다시 한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합니다. 익숙해져서 느끼지 못할 뿐 전쟁에 대한 경험과 공포는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고 깨지는 이 불안정한 삶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면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소극적이고 불안정한 평화가 아닌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평화가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전쟁의 공포를 끝내고 평화가 일상이 되도록 하는 것, 그 토대 위에서 번영의 성취를 새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여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또 성과도 있었습니다. 2년 전 4월 27일 남과 북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도보다리 회담은 전 세계인의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다시 5개월 뒤인 2018년 9월 19일 두 정상은 다시 역사적인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군사 분계선을 넘고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평화의 단초를 만들었지만 평화를 지키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대화는 성과 없이 끝나버렸고 남북 관계는 다시 차가운 각오로 돌아가서 다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되고 말았습니다. 아쉽게도 남북 관계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옳은 길이라면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해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DMZ를 품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지방정부입니다. 남북관계의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남북 간 교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를 정착시켜서 번영의 길로 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 협력 사업을 북측에 제안드립니다. 첫째, 한반도 보건 증진을 위해 남북 간 공동 방역과 의료 협력을 제안드립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에서 보는 것처럼 전염병과 감염병은 이제 국경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의 피해를 막고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남북 공동 방역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말라리아 공동 방역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남북 간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을 비롯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서 각종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풍, 개성 일원의 남북 공동 보건 방역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쌓아온 방역 역량과 북측의 국가 비상 방역 체계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임상치료 정보를 교류하는 새로운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임진강과 북한강 수계 관리 협력 사업입니다. 수해 방지와 통합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 남북 공동 수계 관리 기구를 설치하도록 제안합니다. 남측은 홍수 피해를 막고 북측은 갈수기 건천화와 물 부족 사태를 예방하는 데 서로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풍부한 수량으로 생산된 전력을 북측에 제공하면 남북 모두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 경기도 접경 지역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업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 연구를 제안합니다. 한강 하구의 남북 공동 수로 조사 재개와 함께 서해 경제 공동 특구 조성 사업을 상호 합의한 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비무장지대 안에 개성과 판문점 등과 연계해서 남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평화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사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넷째, 남북 공동 산림보건사업과 농촌 종합개발사업을 재개하도록 제안합니다. 경기도는 지방정부 최초로 양묘장 조성 물품과 스마트폰 시대에 대한 UN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북 제재 걱정이 사라진 만큼 개풍 양묘장과 농촌 시범마을 조성 재개를 위한 남북 간 협의를 서둘러 재개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업에 앞서 긴급한 대북 수해복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이은 태풍으로 남측의 피해도 크지만 북측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동포가 어려울 때 돕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1984년 우리가 큰 홍수 피해를 입었을 때 북측 역시 쌀과 의약품을 비롯한 구호물자를 조건 없이 남측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형편이 가능한 범위에서 조건 없이 대북 수해복구 지원 사업에 나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안들을 실천하려면 북측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측의 통큰 결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국회에도 요청드립니다.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남북 정상선언 비준 같은 현안을 조속하게 처리해서 평화협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측은 물론 전 세계에 신속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 한반도 평화 시대를 함께 열기 위해서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